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그림에 제시된 것처럼 트러스 구조물을 분석하는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재료역학 문제를 풀다 보면 트러스 구조물 문제를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될 텐데, 이건 좀 어려워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쉽게 푸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여지는 것처럼 트러스 구조물이 두 개의 서포트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고, 두 개의 외력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러스 구조물 문제를 풀 때에는 우선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외력을 먼저 잘 활용을 하고 그에 의한 지지대에 의한 반력까지도 먼저 계산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트러스 구조물에 대한 프리바디 다이아그램으로 반력을 먼저 다 구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에서 정말 구하라고 하는 부재 BC, CD, D에 작용하는 내력을 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내력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 부재 BC 여기에 작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CD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고 DE 요렇게 세 개의 부재에 작용하는 내력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로프나 케이블이나 이런 트러스 같은 경우에는 요 선을 따라서 힘의 방향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 전체적인 구조물을 활용을 하기보다는 이 세 개의 내력이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는 하나의 파트를 잡아서 이렇게 삼각형 CEF와 같은 부분을 잡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프리바디 다이아그램을 그려도 언제나 힘은 평형을 이루게 되죠.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전체적인 그 트러스 구조물에 대한 프리바디 다이아그램을 그려서 외력 10kN과 15kN이 가해지고 있을 때 반력은 어떻게 가해지고 있을지 이 반력부터 계산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 서포트를 보면은 이 A 지점에 있는 서포트는 핀 서포트죠. 그래서 회전은 자유롭지만 X방향이나 Y방향으로는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력도 X방향과 Y방향으로 두 개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F 지점에 있는 이 서포트는 롤러 서포트예요. 아주 신납니다. 그래서 회전도 자유롭지만 롤러스케이트 타듯이 X축 방향으로도 이동이 아주 자유로워서 얘는 X축 방향이나 회전하는 방향으로는 힘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즉 모멘트도 0, fx도 0인 상태일 수밖에 없죠. 유일하게 반력은 y축 방향으로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반력은 하나, 둘, 셋. AX, AY, NF 이렇게 세 가지의 반력만을 구하면 되고 시그마 FX는 0, 시그마 FY는 0, 그 다음에 모멘트 합은 0 이렇게 세 가지의 평형 방정식 3개 구하면 미지수 3개 당연히 풀리겠죠. 그래서 한번 해보면 X축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힘은 AX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AX는 당연히 0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는 AY랑 NF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10과 15라는 외력은 반대 방향으로 위에서 아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작용하는 두 외력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줘서 Y축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힘의 합력이 모두 0이다 일단 식을 세워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멘트를 구할 건데 모멘트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했었냐면은 가장 힘이 통과하는 지점이 많은 그 지점을 중심으로 축으로 모멘트를 구하면 힘을 통과하는 그 힘들들은 모두 모멘트를 가해주지 못해서 0으로 상쇄되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수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지점 A가 그래도 AX도 일로 통과하고 AY도 여기를 통과하기 때문에 두 힘은 모멘트를 가해주지 못하니까 좀 편할 것 같아요. A 지점에 가해주는 모멘트를 구해보면 우선 10kN이라고 하는 외력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가해주고 있습니다. A라는 축을 기준으로 위에서 아래로 가해주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힘과 축 사이의 거리는 수직거리는 3m. 3 곱하기 10.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15kN이라고 하는 외력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가해주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고, 그래서 부호는 음수이고 거리는 이 15kN과 A 지점 사이의 거리가 6m죠. 그리고 힘의 크기는 15kN이니까 6 곱하기 15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NF, 아직은 모르는 반력이기는 하지만 미지수 NF로 놓고 이 A축과의 거리가 333, 9m죠. 9m인데 이번에는 아래에서 위로 힘을 가해주고 있어요. 아래에서 위로 힘을 가해주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모멘트 부호는 플러스가 됩니다. 요렇게 세 개의 모멘트의 합이 0이다. 라고 하면 NF를 먼저 구할 수가 있고 NF를 두 번째 수식에다 집어넣게 되면 AY까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세 개의 반력을 모두 구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관심 있는 이 내력을 구할 수 있는 트로스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절분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절전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작은 삼각형 하나만을 관심 있는 대상을 식별해서 한번 그 프리버디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우리의 그 내력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해야 되는 것이 BC, 그리고 CD, 그리고 DE이기 때문에 요 이제 삼각형을 따로 떼어서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볼 때 물론 어떻게 구해도 사실은 세 개의 내력에 대한 미지수를 다 구할 수 있어요. 시그마 fx를 합해도 되고 시그마 fy를 해도 되고 근데 이런 트러스 문제에서는 사실은 모멘트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모멘트 같은 경우에는 미지수를 그냥 하나만 남기고 소거할 수 있는 지점을 잡기가 쉽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C라는 지점을 한번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보면 우리가 관심 있었던 내력 BC, 내력 CD가 모두 C를 통과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D2만 이제 미지수로 남고 심지어는 외력 중에 하나 15kN도 C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 13.33이 주는 모멘트와 TD2가 주는 모멘트 가지고 아주 단순하게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TD2를 하나 구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을 하나하나 잘 찍어보면 미지수가 그냥 하나만 남는 수식을 세우기가 모멘트를 잡고 세울 때가 제일 쉽기 때문에 일단 모멘트로 어디까지 미지수 구할 수 있는지 먼저 식들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을 시그마 FY나 시그마 FX의 합이 0이다. 이렇게 수식을 세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C라는 지점을 잡고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TDE에 의한 모멘트는요. 거리는 3m고 힘의 크기는 TDE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거리 곱하기 힘을 해준 다음에 방향이 시계 방향이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고요. 이 C지점에 작용하는 모멘트 하나 더 있었죠. 13.3. 역시나 이 힘과 축이 이루는 거리는 수직거리는 3m고요. 3 곱하기 13.3을 하는데 얘는 C라는 축을 어떻게 회전해줘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4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가 TDE의 값을 먼저 수식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뭔가 너무 지저분해졌기 때문에 보드링크를 삭제하고 자, 그 다음에 C라는 지점에서 이제 우리가 TDE 값을 구했는데요. 이번에는 한번 E라는 지점을 잡아볼게요. 근데 E라는 지점은 잡아봤자 BC와 CD가 모두 E를 통과하고 있지 않아. 그래서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두 개의 미지수가 또 통과하는 지점이 하나가 있네요. 바로 포인트 D입니다. D를 잡으면은요, CD도 통과하고 DE도 얘를 통과하기 때문에 미지수 BC만 빼고 나머지는 그냥 다 안 통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D라는 축에 작용하고 있는 모멘트를 작용해주는 힘이 TBC, 그 다음에 15kN이라는 외력, 13.33이라고 했던 반력, 이 세 가지가 모멘트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TBC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보면은 TBC라는 힘이 점 D와 이루고 있는 이 수직 거리는 3m죠. 그리고 3 곱하기 TBC 해준 다음에 오 쪽으로 돌아가니까 오 그래 반시계 방향이군.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15kN이라는 외력과 축 D, 포인트 D가 이루고 있는 수직거리는 3m고 얘는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9를 붙여줍니다. 반대로 13.33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돌려주고 있죠. 그래서 반시계니까 부호는 플러스고요. 거리는 요 힘과 포인트 D의 수직 거리는 바로 6m가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번째 수식도 완성할 수 있고 그러면은 TBC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지수 두 개를 이미 구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냥 쉽게 우리가 시그마 fx는 0으로 해도 되고 시그마 fy는 0으로 해도 되고 어떻게 해도 값은 똑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요, 여기는 이제 시그마 FY를 가지고서 계산을 했는데, 13.33은 아래에서 위니까 플러스, 15는 위에서 아래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이제 두 개가 다 이제 X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Y방향으로 이제 계산하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계산한 것 같아요. 그래서 Y축 방향으로 이 TCD는 이제 힘을 분해할 수가 있죠. Y축 방향으로 TCD의 코사인 45도 방향으로 가해주는 이 힘은 위에서 아래니까 역시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구해도 우리가 CD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시그마 F, X는 0이라는 수식으로 해보고 싶어. 그러면은 TBC와 TDE를 이미 알고 있죠. 이렇게 두 개 힘을 합력을 구한 다음에 요 TCD의 사인 45도 해서 합력으로 구해도 값은 역시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트러스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